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인도. 네, 2023년부터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그러면 인도로. 그게 네, 이제 인도. 상식이 되는. 예, 음. 이제 인구가 이제 세계 1위가 된 인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네. 이제 일단 긍정적인 이제 인도 내부의 시나리오는 네. 인도는 사실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안전부장 이사회에 우리도 껴달라. 안보리에 네, 안보리 상임이사국 현재 5개 나라잖아요. 우리가 빠질 게 뭐 있냐? 인구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우리도 행복이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인구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우리가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인구로 밀어붙여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자를 따내자. 어. 그래서 사실 인도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올 때 네. 뒤에서 박수 치는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죠.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흥미로운 이야기들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느 나라로 가봅니까? 올해 2023년 네. 많은 것이 이제 변화하겠지만 여러분들 상식도 한번 바꿀 때가 됐습니다. 상식이요? 네, 상식이라는 것들은 뭐 네. 커먼 센스, 뭐 네. 다들 아는 뭐 이런 거죠. 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인도. 네, 2023년부터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그러면 인도로. 그게 네, 이제 인도. 상식이 되는. 예. 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다 세봐. 카운팅이 잘 안 될 것 같아. 자, 거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약간 추정치예요. 네. 추정치긴 한데 어떻든 간에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국제기구나 여러 데 쓰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모델에 따르면 2023년 1월 10일 기준으로 네. 이건 모델링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한 14억 1,400만 명 14억 1,400만. 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정도 되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유엔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데이터에 따라도 네. 2022년 이제 중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네. 14억 1,200만 명 정도니까 네. 뭐 모델링이 뭐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 네. 이제 보는 거고 2022년까지 그럼 중국은 몇 명이었냐? 네. 14억 2,600만 명 정도로 유엔에서는 추산을 해요. 중국이 더 많네요.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22년까지는 중국이 더 많다가 올해. 23년이 되면 이제 올해 이제 역전이 된다. 와. 그래서 몇 월 달이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 유엔 보고서에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23년 7월 정도가 역전 역전이 골든크로스. 되는, 그렇죠. 골든 크로스가 되는 그래서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아마 중국은 이제 벌써 고령화 시작이고 이제 아이 잘 안 낳는 게 네네. 벌써 이제 꽤 된 것 같은데 인도는 여전히 아이 많이 낳죠. 많이 줄었어요. 인도도 네, 많이 그래요? 줄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추세가 이제 중국만큼 감소 추세가 빠르진 않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도의 인구와 관련된 뭐 네. 인도는 원체 크다 보니까 네. 한 2년 동안 떠들어도 아마 못 떠들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은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의 인구. 네, 그래서 인도는 1947년에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는 1947년에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 당시 인구는 한 4억 명.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억 명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작년이 이제 정점이 이미 지나갔다. 인구가 감소가 시작됐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요. 통계가 네. 이제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어떻든 간에 뭐 2025년 요 전을 전후해서는 분명히 중국의 인구는 감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도는 어떠냐? 네. 향후 40년 동안 계속 증가한다. 40년? 예. 와. 아니, 그 종교적으로 막 많이 낳는 게 그렇게 뭐 권장되는 데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의 합계 출산율은 뭐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큽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 그렇게 높지 정도. 않네요. 그러니까 딱 2.0이 현재 인구 유지잖아요. 네. 2.0보다 조금 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구 폭탄 막 확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도 혼자 인구가 막 20억, 30억이 되는 게 아니고 네. 현재 페이스에서 조금씩 이제 계속 늘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사실 인도의 인구 문제는 이제 1960년대, 70년대 세계를 이제 되게 공포에 떨게 했어요.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네. 막 그 기아, 빈곤, 뭐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만 쏟아져 나오고, 네네네. 야, 전 세계 인구가 저렇게 늘어나면 결국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구 폭탄이라는 말이 사실 이제 인도에서 이제 인구 증가를 보면서 나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의 인구는 2명
명에서 2명 약간 밑으로 이제 내려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 그 인도의 주는 22개 네. 돼 있는데 뭐 직할시도 있고 하지만 대충 22개 정도로 나누면 이 가운데 17개 주에서는 이제 이미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태고 나머지 주는 2.0을 넘어가는 이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퀴즈를 내면 네. 자, 그러면 인도가 1등, 2등이 중국. 네. 이렇게 되면 3등은 어디죠? 3등. 예. 3등이면 저 가만히 있어 보자. 한 브라질, 미국 뭐 이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잘 맞추셨어요. 아, 맞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아, 예. 미국이 한 3억 3천만 3천만. 3억 4천만 2위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그 3억이라는 인구가 세계 탑급의 소득을 올리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미국이 3위. 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4위입니다. 아, 인도네시아가 4위예요. 2억 한 7천만에서 8천만 정도. 와, 인도네시아 진짜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미래에는 그 인구를 보면 무시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고 5위는 어디냐? 인도 옆 나라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이 그렇게 많아요? 2억 4천만. 2억 4천만. 와, 파키스탄 저는 한 8천만 되나 했는데 2억이 2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합하면 다 합하면 인구 이제 거의 20억이 20억이. 와, 진짜 그 동네 엄청난 인구가.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상식선으로 인구 다섯 개 나라 하면 10억대 넘는 나라 두 나라. 네, 인도와 중국. 인도와 중국. 그다음에 3억대 한 나라. 미국. 그다음에 2억대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2억대로 올라올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도 그렇게 많아요? 나이지리아는 지금 5점 몇 명인가요? 출생률이? 예. 거기는 한 10명쯤 나야 이제 내가 결혼한 맛이 있지 뭐 이제 이런 예,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브라질은 아직 못 들어왔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구 증가 추세는 많이 둔화됐어요. 네, 증가는 네.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인도가 이제 인구 1등으로 올라가선 데는 중국이 추세가 이제 바뀐 게 크죠 보면은. 그래서 중국 인구는 2024년부터 네. 이제 분명히 감소할 거다. 총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네. 현재도 31개의 성급 지역 중에서 이제 13개 지역에서 이미 벌써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출생자하고 사망자가 거의 비슷한. 예, 조금 출생자가 많나? 뭐 이 네.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이제 1.15명입니다. 1.15. 예, 뭐 우리 0.8이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할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매우 낮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2016년에 이제 한자녀 정책을 폐지를 했습니다만 효과가 없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인도와 중국 인구를 비교해 보면 이제 0세에서부터 14세까지 네.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라고 보면 0세에서 14세까지 보면 중국은 한 18% 정도 전체 인구에. 근데 인도는 31%. 네네네. 예.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같은 경우는 중국은 13.5%인데 인도는 5.3%.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런 호리병 구조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점점 역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가겠죠. 네. 그에 비해서 인도는 아직까지 피라미드 형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도의 출산율은 1950년대에는 5.7명이었어요. 5.7명.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2.0명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와서 2명까지 내려온 네네. 이제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도의 인구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힌 거는 21세기 들어와서라고 보시면 그래요? 돼요. 예. 20세기 후반까지는 한 2%, 연 2% 정도의 인구 증가가 계속됐다가 예. 그리고 생활 여건도 개선되니까 네. 생존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인도는 꽤 일찍서부터 초반서부터 이 인구에 대해서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스스로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1952년 한국이 우리나라가 열심히 전쟁하고 있을 때 1952년부터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요? 네, 그래서 이제 홍보, 뭐 피임, 뭐 이런 거 이제 기차로 이동하면서 네. 예,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정작 그 국가 차원의 이제 인구 정책은 1976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만 좀 놔라 이 자식들아. 라는 쪽으로 이제 가다가 76년부터는 이제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973년까지는 이제 인구 증가율이 한 2%.
인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막 높아지다가 83년에 1.1%로 확 떨어집니다. 좀 강력하게 여긴 좀 추진한 거죠. 그렇죠. 인구 한자녀 억제를. 정책, 예. 예, 한자녀 무지막지한 한자녀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하면서 네. 확 꺾어내린 거죠. 근데 이제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인구 정책은 무지막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녀 정책 때문에 막 가서 강제 낙태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도 왜 그 예비군 가면 저 종관수. 종관수 근데 그거는 이제 인센티브잖아요. 아 그렇지. 예, 이 묶으면 뭐 아파트 영순위. 아.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교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인도나 아, 중국 같은 경우는 강제로군요. 강제로.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1975년에 인디라 간디 총리가 당시 총리가 네. 이제 그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음. 비상사태를 선언하니까 당연히 선거도 중단되고 시민권도 이제 그 멈춘 네. 예, 이런 상태에서 강제 불임 정책을 불임 시수를 합니다. 아그 가임- 동네에서 여성들을 막 끌고 나와가지고 가임기 여성들 데리고 나와서 예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죠. 그래서 수백만 명을 이제 불임 시수를 해버립니다. 강제로 아, 본인 그래요? 의사와 상관없이. 이거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 비상사태라는 걸 선언을 해놓고 그러한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무지막지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게 극렬한 반대를 가져왔고 네. 결국은 이제 뭐 암살당하는 그 원인까지 이제 이르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던 거죠. 좀 너무했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이제 그 강제 불임 시술 같은 경우는 20세기 내내 많은 국가들에서 흑역사로 남아 있어요. 그래요. 뭐 스웨덴 같은 경우도 스웨덴? 예 같은 경우도 이제 우성학에 따라 가지고 뭔가 열성이라고 간주되는 네. 그러한 계층 뭐 집시라든지 뭐 이런 뭐 장애가 사람들 있다든지. 예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강제 국가 차원에서 했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예, 뭐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흑역사가 좀 있었고 네. 또 인도의 인구를 보면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는 이게 숫자가 쭉 보이는 게 숫자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벌써 꽤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인구가 얼마나 이제 증가하고 있는 증가율이 어떻게 높아지고 있나를 보여주는 건데 북쪽 지역이 대부분 높게 나타납니다 보면은. 야 53%는 뭐예요 저건? 전 약간 좀 특이한 지역인 거. 특이한 지역들인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북부 지역, 인도에서 북쪽 지역이 인구 증가가 여전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한 25%만 이렇게. 남쪽이 약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5%대도 있고 그러네요. 남쪽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독립 시절에는 인도 남부 지역이 되게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네네. 인구도 많고 경제 수준도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남쪽 지역이 이제 지난 한 30년 동안 출생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지면서 이 지역의 정부들이 이제 여력이 생긴 거죠. 네네. 그래서 보건, 교육 이런 거를 하면서 이 지역이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북부 지역에 발전하고. 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도 연방정부,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역별로 돈을 이제 나눠주잖아요. 교부금 같은 거. 예, 교부금 주는데 기준이 머릿수예요. 그러면 남부 사람들이 돈 내서 그렇죠. 북부로 다 나가는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많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닌데 이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도 남쪽과 북쪽을 또 단층선으로 만들어서 대립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이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의 남북이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탈리아 북부는 왜 잘 살고 네. 이탈리아 남부는 왜 가난하죠? 그럼 뭐 일자리가 워낙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이나?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 그럴까요?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자, 여튼 뭐 인도는 지금 예, 그래서 예. 남쪽은 약간 인구 증가율이 좀 낮아졌고, 그렇죠. 북쪽은 여전히 좀 높아졌고, 예, 그런 상황이다.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있다. 네, 그래서 갈등이 좀 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이제 세계 1위가 된 인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네. 이제 일단 긍정적인 이제 인도 내부의 시나리오는 네. 인도는 사실 그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안전부장 이사회에 우리도 껴달라. 안보리에 네, 안보리 상임이사국 현재 5개 나라잖아요. 우리가 빠질 게 뭐 있냐? 인구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우리도 땅이 좁아. 우리도 핵무기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인구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우리가 빠지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 오토바이 부대도 있는데. 예.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오토바이 한 대에 막 열 몇 명씩 타고 막. 솔직히 저걸 왜 하지?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인구로 밀어붙여서 네. 이제 안보리 상임 이사국자를 따내자. 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도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올 때 네. 뒤에서 박수 치는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죠. 인도 나갈 때 박수 치는 나라. 인도가 이렇게 앞에서 막 확장하자라고 그러면 아, 일단 남미에 우리가 맹주라고 생각하는 브라질. 브라질은 왜? 아이 그러면 이제 그 아시아 대륙에서 이제 대표 남은 남미는 왜 아무도 없냐? 아. 예, 아시아에서 그러면 중국이랑 인도 두 나라가 되면 남미도 그럼 하나 있어야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니냐? 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야 뭐 머릿수만 많으면 다냐? 이제 경제력이 좀 파워풀한 애들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일본, 아. 독일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아, 지금 안보리 5개 나라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그렇죠. 이거를 좀 확대해야 된다. 뭐 러시아를 빼야 된다. 여러 가지. 언제적 영국, 언제적 러시아야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어느 나라가 확 치고 나가면 사실 일본이나 독일은 치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 자기 죄 지은 네, 죄가 전범민 있고. 국가라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너도 들어와라고 하면 들어가겠지만 자기들 자기 입으로 먼저 막 그렇게 하긴 곤란한데 인도가 막 그렇게 하면 아.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확실하게 개편하자. 아, 안보리 국가 좀 늘려서 한 10개 나라쯤 그렇죠. 하자. 10개 나라 하자. 있고. 그럼 10개 되면 이제 다 계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구나. 예.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인도의 그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 인구의 25세 미만, 만 25세 미만의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은 인도인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리고 현재 인도 인구의 3분의 2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인구예요. 와, 그럼 30세도 채 안 되는. 예, 30세 정도 된 친구들이 네. 예, 전체 인구의 3분의 2라는 거죠. 이제 보면 와, 진짜 젊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젊은 나라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영어 되고 그렇죠. 이 정도의 그래도 뭔가 꾸준하게 생산력을 뽑아낼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인구가 모자라면 결국 인도의 인재들이 전 세계로 진출해서 글로벌 어떤 인재 풀로서 인도가 작동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것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인도도 인구가 이제 점차 이제 출생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항아리 구조로 바뀌는 요때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인구 배당 효과라고 그러죠. 인구 배당? 인구 보너스라고 보통 그러죠. 이 피라미드 형태로 인구가 될 때는 네. 태어나는 애들한테 뭔가 이 학교 그다음에 각종 육아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 발전에 쓸 돈이 없어요. 아. 예, 소비가 늘어나기 힘들어요. 다 지출해 버리면 끝나요. 아, 근데 항아리쯤 될 때 제일 하나쯤 좋군요. 되면은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자리에서 돈을 버는데 돈 쓸 밑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위에 밑에 다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본격적으로 내부의 소비도 수준도 올라가고 고등교육을 시킬 여력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 우리가 한 8, 90년대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랬던 이제 거죠. 그렇죠. 한 80년대 예, 이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누리기 시작한 거 70년대 후반서부터 네네네. 누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심해지면 역피라미드로 가면 이제 오히려 이제 쪼그라드는 건데 네네. 이 인도 같은 경우는 드디어 수십 년 만에 이제 인구 배당 효과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됐던 거죠. 네. 그래서 향후에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다 인도로 이제 가고 인도의 이런 인력 그다음에 젊은 인구 아직 고령화에 대한 부담은 적고 등등 하다 보니까 미래는 이제 인도의 시대다. 아, 조건은 진짜 좋네요. 그렇죠. 인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래는 인도와 함께를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렇게 될 것이냐? 뭐 걸리는 게 많죠. 이게. 걸리는 게 많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인구 배당 효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 경제 활동 인구로 진입한 인구들이 일을 해야 배당이 나오잖아요. 충분한 일자리가 과연 인도 내에서 있느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인도의 청년 실업률은 한 23% 정도 됩니다. 23%요? 예. 와, 4명 중 하나는 그냥 노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도 사실 제대로 된 일자리인가? 그냥 집에서 일 돕고 있나? 되게 이제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노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경제 생산 인구의 네. 한 40% 정도만에 이제 노동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아직 경제적으로 뭔가 이제 강력한 동력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굴러가는 모습을 만들기에는 아직은 이제 좀 부족한 상태가 많고 특히나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시장 참여율이 뭐 10%에서 20% 사이 매우 낮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69%거든요. 매우 높은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인도가 단순히 인구는 더 많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뭔가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면 네. 중국이 압도적으로 음.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산업 인프라 이런 것도 아직은 뭐 중국에 비할 바는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인도의 고민이 이제 야 이렇게 인구가 점점 이제 많아지면 도시는 그래도 발전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지 않을까? 이거를 잘 수습할 수 있을까? 과밀화 같은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수습을 하면 도시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고부가 가치 산업, 네네. 고학력, 소비 수준의 향상. 한국이랑 일본, 중국은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왔던 거죠. 네네. 예.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을 때까지 이제 한 건데 인도는 아직도 농촌 인구에서 이제 도시로 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인도의 대도시가 이거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도도 똑같이 겪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비가 왜곡돼 있어요. 아. 자연적으로 보면 자연 상태에서 아무 사람이 개입을 안 하면 여자아이가 100명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한 105명 정도까지 네네네네네. 태어나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 인도 같은 경우는 100대 111이에요. 남아선호가 세군요 이게. 남한선호가 셉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70년대 여성들의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도가 이제 해외랑 같이 산정 검사 이런 것들을 네. 활성화했는데 이때 성감별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수천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낙태를 당했어요. 아유. 예.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1994년부터 이제 이걸 금지시켰어요. 낙태를. 아니 성감별. 아 감별을. 예, 금지를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매년 한 40만 명 정도씩이 이제 강제 낙태 여아들이 되는 상황인 거죠. 기술이 가능한데 그 금지시킨다고 그 금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비가 무너진다라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큰 위기 상황으로 다가와요. 그렇겠죠. 결국 결혼이 안 되고 그러면 결혼이 안 되면 뭔가 사회적으로 불만이 쌓이고 예, 뭔가 그럼 범죄로 이어진다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우리도 90년대 초반에 이런 현상이 되게 심했는데 그렇죠.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인데 왔잖아요. 음. 뭐 요즘에 왜 결혼을 안 해? 라는 이야기들이 뭐 돈이 없어요로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도 다 배경에 깔려 있는 네, 거고 네, 네.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 인도도 그렇다. 그래서 그 인도 내부에서도 특히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쪽이 누구냐면은 이렇게 터번 두르고 다니시는 분인데, 시크. 예, 시크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특히 네, 강해서 네, 네. 여기는 뭐 100대 130까지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건 뭐 사회 문제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겠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 내부적으로는 야 인구가 많아서 앞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지만 우리도 이제 고령화 신경 써야 돼. 라는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를 벌써 이제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뒤의 이야기고. 네. 예. 현재까지는 이제 등장하는 문제들은 일단 일자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비의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잘 해결이 될까라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또 인도는 이 인구와 관련된 것이 또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네. 인구 총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인도에서 나와 있는 각종 인구 데이터는 2011년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아 12년은 된 거예요? 예. 원래 인도는 10년마다 국가 단위의 조사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그렇겠네. 예. 인구 그 큰 땅덩어리에 뭐 어디에 누가 있는지 잘 파악도 안 되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 수를 세는 거죠. 이 센서스 이 일만 해도 고용효과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따로 이것 때문에 사람을 쓰는 건 아니고 누굴 동원하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을 주로 동원합니다. 아 뭐 전국 곳곳 다 계시니까. 다 계시고 기본적인 학력 수준 되고 지역 사회와 이제 돼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사람 머릿수 세는 게 아니고 네. 상태를 보는 거죠. 뭐 학교는 보내고 있는지, 어디까지 교육 수준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병원, 네, 뭐,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 데이터가 나와야 어느 지역이 이제 식량이 좀 부족한 지역으로 돼서 그 식량을 원조를 줄 건지, 어린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으니까 네. 학교를 추가적으로 지을 건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알아야 선거구를 획정을 하죠. 예. 아 인구조사를 선생님들이 근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300만 명 정도의 선생님들을 이제 단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투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2021년에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 예, 안 한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그러면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사실. 네, 네. 예. 그러면 해야 되는데
지금 뭉개고 있어요. 모디 행정부가. 왜 그런 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하고 있냐면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집에 전기를 쓰는 집은 몇 가구나 되는지. 그러면 2011년에 비교해서 뭐 2023년에 이제 하면은 2023년에 뭐 전기 보급률은 얼마가 늘었는지. 그 다음에 집집마다 화장실이 이제 있는 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사실 이건 다 모디 총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항들이에요. 네. 모든 집에 전기를, 모든 집에 화장실을. 그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큰 성취를 냈다고 자랑하는 성과들이거든요. 네. 근데 객관적으로 평가가 안 돼요. 아. 근데 인구 총조사를 센서스를 해보면 하면 나오겠죠.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선거가 이제 2024년이거든요. 아, 그 결과가 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아, 별로 해놓은 게 없구나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제 보여줄 게 별로 없다라고 아.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당연히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아. 그러면은 당연히 언제 하겠다. 그러면 23년에 하겠다고 했으면 뭐 내년에 하려고 해도 올해부터 그러면 예산에 반영하고 선생님들 다시 조직화하고 뭐 그다음에 디지털화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 필요한 패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네, 조달할 건지 네. 등등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 의회 이제 야당은 이제 일부러 뭉개는 거 아니냐. 네. 네, 화장실 수 다 세볼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게 좀 늦어지고 있군요.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인도는 뭐 굉장히 장점도 많은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주 느낌적으로는 뭐랄까 이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도 뭐 이렇게 높은 건 아닐지 몰라도 신뢰 지수 같은 거 네, 그게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의 말이든 이 사람의 계약이든 이 사람의 뭐 어떤 행위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뭔가 우리도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네, 그 내일이나 내년이나 뭐 5년 후를 야 이거 믿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잘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하러.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혈연 집단에 대한 네.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강하고 핏줄기는 또 너무 잘 믿어도 문제죠. 아. 예, 외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이제 이런 성격들이 있는 거고. 네. 뭐 제가 종종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 인도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어폐가 있어요. 이 큰 나라를 어떻게 하긴 뭐 사람마다 네, 지역마다 너무나 다른데. 천차만별이니까 되게 네. 다르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네. 인도 사람들은 임기응변에 되게 강해요. 아. 네, 임기응변에 강해서 상황을 어떻게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경영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되게 효율적인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유연하게 네. 대응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재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땜빵으로 넘어갔어. 뭐 이를테면 비가 새. 근데 행사해야 돼. 근데 거기다가 대야를 막 큰 걸 어떻게 갖다 놓고 싹 해가지고 잘 치렀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에 행사 딱 끝나면은 야 정말 다행이다. 어느 새끼가 했어. 나와봐. 당장 고쳐.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인도에서 많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면 노프라브름이에요. 아 됐어. 아 잘했어. 너네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하나하나 고쳐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일단 그 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이제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뭐 땜질 잘하는 친구들이 능력자로 인정받는군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인도라는 큰 나라, 네. 인구 14억, 이제 15억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 네. 우리 뭐 인터넷상에서는 주로 이제 카레국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샨티. 예, 절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가볍게 보거나 네. 낮춰 보거나 아 그럼요. 그럴 필요는 없는. 역사가 좀 되게 또 얼마나 오래된 나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나 특히 유럽 국가들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인도는 좀 과대평가도 해주고 좀 과도할 정도로 밀어주는 많은 너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또 기대를 많이 받는 나라.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아 가장 큰. 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네.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영어라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서구 사회와의 이제 좀 그 유대감 네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인도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럴 수 마음들이 좀 있는 것 있겠네. 같아요. 또 세계 최대 시장이 뭐 당연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인구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이제 변화하는 세계에서 네. 이제 중국 이후에 인도 진출이라는 것도 항상 이제 상수로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기회 될 때마다 네. 인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많이 또 진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인도 인구 이야기 오늘은 네. 재밌게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전 세계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